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시대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오늘 울산으로 오는 내내 KTX 안에서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이제 일부가 해제되면서 여기 계신 꽃다운 어머님들의 얼굴, 정 넘치는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이 기대감 때문에 두근두근 이랬단 말이죠. 그동안 이 마스크에 가려졌던 우리 어머님들의 아름다운 미소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동안 평소에 눈만 화장을 하고 마스크 쓰셨는데 오늘은 딱 이걸 벗으면서 입술을 또 빨갛게 칠하신 어머님들이 많다 이거죠. 자, 그러면 신나고 즐겁게 재미있게 울산시대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자,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주 울산 시민들이 주목한 뉴스는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5위는 꼼짝마입니다. 운행 중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암행 순찰자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이 암행 순찰차가 과속으로 적발한 차량이 무려 1,258대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울산경찰은 이달부터 제한 속도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경고 처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음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울산의 축제 5개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울산 산업문화축제를 비롯해서 옹기축제, 쇠보리축제,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 대회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발표와 더불어서 이 선정된 축제를 해외 주요 도시에 소개하고 이를 연계한 여행 상품을 개발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3위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지난달 초 남구 거리를 지나던 한 부부가 떨어져 있던 현금 175만 원과 명함 3장을 주워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건네준 명함을 토대로 돈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명함 3장의 주인 중 2명이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하지만 경찰은 무사히 이 돈을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CCTV에 고스란히 찍힌 옷과 가방 등 인상착의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하네요. 이어서 2위는 이건희 컬렉션입니다. 미술 애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이 울산에서 공개됩니다. 오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울산 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되는 한국근현대 미술특별전 시대 안목, 한국 미술사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작품 100여 점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시립미술관에 찾아서 거장들의 작품을 직접 감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화제 키워드 1위는 폭탄입니다. 날씨는 추운데 올라도 너무 오른 난방비 때문에 보일러 켜기 망설이는 분들 참 많으시죠. 올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유업계는 고유가로 전례 없는 호황을 거두며 성과급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기업이 운 좋게 얻은 이익을 세금으로 거두는 횡재세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횡재세가 난방비 폭탄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뵙고 네.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일단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출발이. 시청률이 6.9% 나와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이게 네, 참. 주변에서 너무나들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쨌든 네. 전 걱정 속에서 네, 2박 네. 3일 동안 이 방송하기 전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붓대요, 몸이. 잠을 못 자면 부어. 더 보시면 안 되는데 어떡해. 그럼 내가 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렇게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팬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 또 남희석 씨가 진행을 또 잘했어요. 기본적인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하여튼 이용식의 울산시대 첫 방송 시청률도 잘 나왔다고 하니까,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울산 시민 여러분 한 분 마지막 한 분까지 보는 그날까지 한번 저는 달려보겠습니다. 네. 네. 자, 하여튼 10% 20%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그만큼 올라가겠죠. 아, 그럼요. 요즘 많은 분들이 지인들을 길에서 만나면 전에는 그랬어요. 식사했어? 밥 먹으러 한번 만나. 그래, 건강 괜찮지? 이런 말을 주고받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기 벌써 이 목소리가 가라앉아. 난방비 얼마 나왔어? 이게 안부 인사예요. 맞아요. 난방비 얼마 나왔어? 왜냐하면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남평론가 네. 난방비 올랐다 하는데 얼마나 올른 겁니까? 정부가요 지난해 4차례 정도 이제 난방비를 올렸는데 주택용 가스 요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8% 가까이 올랐습니다. 38%.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난달부터 이제 그 한파가 몰아쳤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난방비 사용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폭탄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민분들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렇죠. 화면 보시죠.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실제로 뭐 그전에는 집 전체를 뗐다 하면은 지금은 안방, 거실 2군데뿐이 못 틀어요. 아, 그러니까 작년에 한 7, 8만 원 겨울에 이렇게 나왔다 하면 올해는 지금 17만 원, 근 18만 원 돈이 나왔으니까 감당 못 하죠. 와, 정말 이건 난방비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정말 큰 고통입니다. 작년 비하면 뭐 지금 뭐 우리 집 같은 경우에 한 7, 8만 원 정도가 더 나와요. 아껴 써도 정말 아껴 써도 정말 더 나거든요. 정말 우리 서민들 정말 이거 난방비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겨울은 너무나 춥기 때문에 그 난방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정말 전기장판도 떼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 정부에서 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 정부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라도 너무 올랐네. 어머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시죠? 이게 참 아니 마스크 쓰셨을 때는 잘 몰랐는데 벗으니까 입이 이만큼 나온 걸 보여. 짜증난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오른 겁니까 이거? 이 도시가스 연료가 LNG거든요. LNG.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LNG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배? 예, 이렇게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안 그래도 적자가 큰데 네, 적자가 더 누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을 한 건데요. 아하. 근데 사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월 이후에 한 번 더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4월 이후에 또 예, 한 번 더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마다 좀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시면 서로 공유도 하시고 또 그렇게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민들은 난방비도 오르고 차 휘발유값도 오르고 물가는 죄다 너무너무 올라서 살림살이가 팍팍해 죽겠는데 정유회사들이 있죠. 정유회사들이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고 있다. 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지난해 정유업계 상황들을 좀 보면요. 어허. 특히 상반기에 이제 유가가 크게 올랐고요. 정제 마진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가 풀리면서 수요가 많이 늘었거든요. 이야. 그래서 이 정유업계 4개 회사가 지난해 그 상반기에만 벌어들인 돈이 12조 원이 넘습니다. 12조.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전례 없는 그런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유 회사들이 이제 기본급의 한 1000% 뭐 이렇게 성과급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고유가에 어려운데 이렇게 정유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은 기름값이 올라서 조금이라도 더 싼 데를 찾아가지고 그쵸. 차 이름을 넣고 그러잖아요. 에? 참 어디 주소 이 정보가 또 빨라야 돼. 어디가 얼마라고? 어디 주유소? 무슨 동?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유회사들은 기름값이 오른 덕에 큰 이익을 봤다는 그런 내용이 맞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이익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거 뭐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돈이 사실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네. 이 성과급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곱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횡재세를 거두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말하는 나 복권 됐어.
너 횡재했구나. 이 횡재?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 기업이 노력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운이 좋게 수익을 거둬서 그러니까 이익의 일부를 좀 세금으로 거두자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정유업계가 이제 고유가로 쉽게 거둬들인 이익을 세금으로 다시 이제 환수를 해서 사회에 재분배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미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13개 유럽 국가가 시행 중이고요. 또 미국에서도 뭐 업계 반발은 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횡재세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횡재세가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얘기했대요? 네, 네, 네. 그 횡재세를 영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횡재세. 이 영어 발음으로 횡재세? 참. 아, 너무 그러면 고급진데요, 예? 발음이. 너무 고급진데요, 발음이.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눈빛은 지금 저를 비웃고 있으면서 말이야. 아니. 웃겼어요? 이 웃는 시간, 요 순간 모든 걱정, 근심 생각이 안 나죠? 많이 웃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이 웃게 되고 있질 않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저희도 지금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쓸 수 있게 또 정유사나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까지 횡재세를 거두자 이런 법안이 좀 발의된 상태고요. 어허. 그렇지만 이제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서민들의 고통이 좀 크잖아요. 그러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횡재세 제도가 우리 상황에 맞는 것인지 또 도입을 한다면 얼만큼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수없이 논의를 해야 되지 연구해야겠죠, 않나 이런 전문가들이, 생각이 그죠? 듭니다. 네. 수없이 모여서 많이 전문가들이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정말 우울해, 속상하고 안타깝고.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랭킹 뉴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9일 자정에요. 50대 부부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현금 175만 원을 주워서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주인에게 무사히 돌려준 그런 훈훈한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네. 얼마라고 그랬죠? 175만 원입니다. 10만 원도 아니고 네. 17만 원도 아니고 175만 원. 네, 네. 와, 길거리에서 주인을 네. 잊어버린 걸 그걸 정말 야 본인이 이걸 누가 떨어뜨렸지? 잠깐만 내 주머니에다가 일단 보관 좀 해볼까 하고 넣을 수도 있는데 네. 야 이분들 정말 대단하고 착하고 선하고 이게 어떤 분들이에요? 부부라고 그랬죠? 네, 일단 인근에 사시는 50대 부부시고 주민이시구나. 네, 그러니까 귀가 중에 발견을 하셨는데요. 그 발견한 즉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바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네, 그러니까 5만 원권 35장하고 5만 명함을 원권 얼마? 네, 35장. 이걸 내가 왜 적어 지금? 35장. 네, 그래서 명함을 건넸다고 합니다. 네. 이 돈에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내 것 표시라고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야 이게 참 현금이니까 더욱 또 주인 찾기가 힘들었을 텐데 네. 또 수표 같으면은 그 뒤에 이서를 해서 그러니까요. 네. 찾을 수가 있을 텐데 근데 경찰에서 어떻게 이거 주인을 찾아줬어요? 이게 현금도 있었고 명함도 있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함? 네, 그러니까 명함 3장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명함 3장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일일이 전화를 하신 거죠, 경찰이. 그래서 네. 세 사람 명함 세 사람 중에 누가 하나가 이제 주인일 수도 있고. 수 있는, 야 네. 이걸 두 글자로 대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예, 그런데 세 사람 중에 2사람이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이 진술을 한 거예요. 이것도 땀나네 이거. 아니 한 사람이 잊어버렸지 두 사람이 동시에 탁 하고 잊어버린 건 아니잖아. 근데 2사람 다 돈을 잃어버린 액수가 어. 현금 175만 원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찾나 사실 되게 난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이 주변 CCTV를 둘러봤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게 뭐예요? CCTV 영상을 같이 보시죠. 봐야 돼. 네, 빨간색 상의를 입으신 분인데 저분이에요? 네네, 빨간 지금, 옷 안에? 네네. 좀 술에 취하셔가지고 방금 지금 이 가방을 흔들다가 밑에 흰색 보이시죠? 현금을 지금 떨어뜨린 겁니다. 약주를 하시고 가방을 흔들다가 이제 돈을 떨어뜨린 거예요? 네, 네. 근데 지나가시는 분들은 그거 떨어뜨리는 걸 못 봤어 지금? 네, 뒤에 2분은 지금 부부신데 이분들이 지금 현금을 발견했어. 예. 빨간 장관 주었고요. 없어지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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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신고하니까 경찰관 아저씨들이 오셨어. 네, 네. 야, 그러면
빨간색 옷도 입었고 저 가방 주인을 찾으면 그분이 바로 떨어뜨린 분이에요. 네, 일단 결정적인 단서는 손가방이었는데요. 예, 예. 일단 돈을 잃어버렸다고 했던 이 A 씨가 자기가 이제 CCTV에 나왔던 외투 옷을 그대로 입고 오겠다. 그리고 또 내가 저 손가방을 들고 있으니까 내가 들고 오겠다라고 해서 직접 입고 경찰서에 오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에는 네네네. 제대로 주인을 찾을 수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손가방하고 상의하고 다 모두 같으니까 사실 이분이 주인이었던 거죠. 네. 아, 이분이 주인이구나. 근데 네네. 만약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유실물법 민법에 따르면요, 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돈을 습득한 사람에게 이 소유권이 넘어가거든요. 아까 그 부부가 예. 소유권이 되겠다. 넘어가는데, 네. 근데 이분들도 소유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제 이 국고로 기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그거 네. 정말 이걸 돈을 주신 분이죠. 네, 6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받지. 난 저 부분은 안 받을 것 같아. 그냥 국고로 선하신 넣어주세요. 분이셔서 그래. 네. 야, 이 부부 정말 좋은 일을 했네요. 이럴 때 우리는 저분들에게 요거 하나와 그리고 박수를 보내주셔야 돼요. 참 성실하게 잘 대응해 주신 경제관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훈훈한 소식 끝내서 이게 참 너무 좋네요. 지금까지 이쁘고 말씀 잘하고 소식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갖고 오는지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